스마트폰으로 천문현상 촬영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악의 행성, 목성, 토성, 수성, 금성이 이렇게 수성 보기 되게 힘들다고 했죠. 근데 이거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고요. 갤럭시 S20으로 찍은 겁니다. 제 친구가 찍은 거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1월 8일 개기월식 때 망원경에다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찍은 겁니다. 여기 천왕성도 있습니다. 천왕성이 여기로 쏙 들어갔죠, 여기. 그죠? 그런 것들도 스마트폰을 갖다 망원경에 대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찍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하고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대신 카메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찍어야 좀 더 이렇게 수준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카메라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구글 검색하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려 하지 않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알아야겠다. 이런 것만 아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자, 여기 사진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은 사진이 어떤 걸까요? 5개 중에 하나만 스마트폰으로 안 찍었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1번 달 사진, 요거 망원경에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3번 목성과 토성이 은하수하고 찍힌 거 갤럭시 S20으로 삼각대 놓고 30초. 요거 우리 이따 김지훈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달하고 목성하고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만은 아닙니다. 요 사진. 요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는데 우연히 이건 DSLR로 찍은 거라 그냥 해놨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 아니고 1, 2, 3, 4, 1, 2, 3, 5번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하면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상식을 몇 가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풍경사진이죠. 풍경사진. 이런 것들은 풍경사진의 기본은 뭔가요? 경치가 앞뒤로 다 초점이 맞아서 멋지게 나와야겠죠. 초점이 여기도 맞았고 이 돌도 맞았고 산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았는데 인물 사진은 달라요. 그죠? 인물 사진 졸업식 사진에 가서 찍었는데 우리 애를 찍었는데 우리 뒤에 있는 거 더 잘 나왔어. 그럼 좀 안 되잖아요. 우리 애가 다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인물 사진은. 응?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멋지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은 보통 주인공을 나오는 거죠. 이걸 뭐가 결정하느냐? 사진 찍을 때. 이 카메라의 F수가 결정합니다. 이따 우리 망원경 배울 때 망원경 F수도 있지만 카메라에 F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수가 뭔지 이해를 해가시면 본전을 빼는 거예요. F수에 대해서 F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망원경도 중요하고 카메라도 중요하다는 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F수가 크면 이렇게 나옵니다. F수가 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렌즈 크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F수가 결정합니다. 네, F수. F수는 여기 보면 F수는 렌즈의 초점 길이를 렌즈의 지름으로 나눈 거 합습니다. 네. 이건 뭐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F수는 밝기 B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여기까지는 외우는 겁니다. 뒤에는 왜 그런지 이해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F수는 밝기 B, 피삭의 심도를 결정합니다. 밝기 B라는 건 망원경이 크든 작든 카메라 렌즈가 크든 작든 F수가 작으면 밝습니다. F수가 크면 어둡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F수가 결정합니다. 내 망원경 이만해. 근데 F수가 10이야. 내 망원경이 요만해. F수가 4야. 내 망원경이 밝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밝기는 F수가 결정한다. 요거 아셨으면 좋겠고, 피삭의 심도라는 건 내가 요 선생님한테 초점을 맞췄는데 요 뒤에 있는 선생님까지 초점이 맞느냐? 저 맨 뒤에 조용인 선생님까지 초점이 맞느냐가 피삭의 심도입니다. 심도가 깊다. 그럼 여기다 초점을 맞춰도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맞는 거고, 피삭의 심도가 얕다. 그럼 요 선생님밖에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F수가 결정합니다. 제가 F수를 1.4로 놓고 찍으면 요 선생님밖에 초점 안 맞습니다. F수 5.6 하면 요 뒤에 있는 선생님도 초점이 맞습니다. 여기에 맞췄어도 F수 16 그럼 제가 요 선생님 맞췄어도 뒤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경 사진은 F수 11, 12, 13, 16 이렇게 놓고 찍으면 대충 초점 맞추면 다 맞는 겁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는 f수를 작게 해놓고 내가 주인공 초점 잘 맞춰야 됩니다. 뒤에 맞추면 주인공 안 맞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f수가 작을 때는. 카메라는 f수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렌즈의 초점 길이가 똑같을 때 렌즈의 크기로 나누면 f수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렌즈 크기, 망원경 렌즈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카메라는 렌즈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리개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렌즈를 가리면 렌즈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가 작아지면 f수가 커지죠. 렌즈가 작아진다는 건 빛을 조금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둡죠. f수가 크다는 건 렌즈가 조그마지는 거고 어두워지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밝기비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f수 12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옛날 카메라 보면 찰칵할 때면 이렇게 조리개가 착 가려집니다. 렌즈를 작게 하는 겁니다. 네. 렌즈를 작게 하니까 어두워진다는 거 이해하시죠? 초점 길이가 똑같을 때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저희 집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지구본이고 이게 에타카리나 성원 이건데 여기 지구본도 있죠. 이 사진은 얘만 초점이 맞았죠. 얘 안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대충 맞았죠. 자, 꽃 이런 사진. 이거 초점 맞았죠? 뒤에 안 맞죠? f수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 얘는 f수가 큰 거. 네, 이 정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f수 크자 작자. 5 이하는 작다. 8 이상은 크다. 이 정도 5.6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f수가 큰 카메라가 좋은 걸까요? 작은 카메라가 좋은 걸까요? 작은 카메라가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렌즈를 다 몰렸는데 렌즈가 조그마면 f수가 큽니다. 최소 f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 카메라는 f수가 2다. 1.4는 안 간다. 근데 내 카메라는 1.2까지 간다. 렌즈가 크다는 얘기예요. f수를 크게 하는 건 쉽습니다. 줄이면 되니까. 네, 그거는 f수 크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f수 작게 하는 게 렌즈를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카메라 선택하실 때 f수 작은 망원경, 작은 렌즈 비싼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 및 우리는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이 선생님이 제일 커 보여요.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눈은 크기를 각으로 인식합니다. 절대 크기는 모릅니다. 선생님, 태양이 더 커 보이세요? 달이 더 커 보이세요? 태양이. 선생님은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달이 더 커. 선생님은 누가 더 커 보이세요? 눈으로 봤을 때. 같아요. 선생님의 그 어떤 관찰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태양과 달은 크기가 같게 보입니다. 태양이 400배 크지만 정확하게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0.5도로 거의 같아요. 물론 슈퍼문이냐 미니문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했을 때 태양과 달의 크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네. 크기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거리가 400배. 우연의 일치죠. 근데 태양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동해바다를 자주 놀러 가시면 이게 보시는 거고 동해바다를 잘 안 가시면 달이 보름달을 이렇게 소원을 빌다 보면 보름달이 커 보이고 그런데 실체는 사진 찍어서 보세요.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는 크기를 사람은 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전체의 크기도 당연히 각으로 표시한다. 왜 안드로메다나 겁나 큰데 그거 어떻게 크기를 크게 할 거예요. 그 2도 각도. 그죠? 보름달 0.5니까 4배 많아요. 보름달보다. 안드로메다보다. 그죠?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이유는 그죠? 각도가 같기 때문에 시각이 각도가 같기 때문에요.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 아무리 접근해도 별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목성 겁나 큰데 왜 별처럼 보일까요? 우리 눈의 분해능의 한계. 우리는 어떤 거는 점으로 보고 어떤 건 크기를 느끼느냐? 그 각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각도의 한계는 얼마냐? 자, 태양 0.5도입니다. 달도 이렇게 크고요. 지구에서 바라본 전체의 크기는 각으로 표시하고 인간은 크기를 시각의 크기로 구분하고 1도는 60분이고 1도는 3600초입니다. 1분을 60초죠. 그죠? 3600초입니다. 네, 각도가. 그러니까 우리 눈은 사람 눈의 분해능은 대략 60초. 1분입니다. 1분. 그러니까 60초보다 작으면 우리는 점으로 느끼고 60보다 크면 모양이 있다고 느낍니다. 태양은 5분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모양이 있다고 느끼죠. 목성, 충일 때 가장 가까웠을 때 1분 안 됩니다. 금성,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때 대략 56초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봅니다. 만약 금성이 조금만 더 커서 동그랗게 보였어. 아니면 초승달처럼 보였어. 그럼 세상의 중심은 더 빨리 바뀌었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목성의 모양과 이상 변화를 보려고 그렇게 금성을 열심히 봤는데 맨눈으로 봤기 때문에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증명을 못했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 모양과 크기 변화를 봐서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크기는 60초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천체는 각의 크기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성도에 나와 있는 어떤 물체, 천체의 크기가 각도로 나타나 있으면 그 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봐도 당연히 크게 보이는 거고요. 맨눈하고 똑같습니다. 확대만 하느냐 안 하느냐죠. 물론 분해능은 망원경으로 보면 뭐 60초 아니면 10초도 다 모양을 갖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사진을 찍을 거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은 렌즈를 가지고 상을 맺힙니다. 우리 렌즈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초점 매서 옛날 불장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0.5도인데 이 상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상의 크기는 자 보세요. 이거 똑같은 달인데 이걸 이렇게 볼록한 렌즈로 상을 맺으면 상이 작게 생깁니다. 이렇게 얇은 렌즈로 하면 상이 크게 생깁니다. 네, 초점 거리가 상의 크기하고 이 크기는 똑같은데 이 각도가 0.5도로 똑같은데 이 상의 크기는 렌즈의 초점 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자, 망원경은 이런 겁니다. 여기 상이 있습니다. 렌즈의 상이 이렇게 가서 여기 맺힙니다. 이렇게 렌즈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맺힌 거를 돋보기로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망원경입니다. 카메라는 이거 없이 여기에 필름면에 상을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의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의 크기는 당연히 이 물체 크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상의 크기는 F 탄젠트 세타입니다. F는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 예를 들어 이게 100mm 렌즈다. 초점거리가 500mm 렌즈다. 초점거리가 1000mm 렌즈다. 망원경 예를 들면 카메라는 50mm 초점거리의 렌즈가 있고 스마트폰은 이거 한 3mm밖에 안 됩니다. 초점거리. 상이 되게 조그맣게 맺힙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이 스마트폰의 그 CCD는 여기 안에도 되는 겁니다. 상이 조그맣게 맺히니까. 근데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는 필름 24mm, 36mm 이렇게 돼 있죠. 달 같은 거 상이 크게 맺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F 탄젠트 세타인데 이 세타가 상의 크기를 각으로 나타낸 거. 달이면 0.5도 여기다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상의 크기 1000mm 망원경에다가 1000mm 여기 F를 1000 넣습니다.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달이 0.5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계산기에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탄젠트 0.5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이렇게 이 스마트폰 계산기를 옆으로 돌리면 탄젠트 나옵니다. 0.5도 누르고 탄젠트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탄젠트 0.5도. 0.0087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0.5도 0.0087에 1000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죠? 8.7mm. 그러니까 달을 1000mm 렌즈에다 놓고 하면 상의 크기가 8.7mm. 그러니까 필름 옛날 거에 한 2분의 1 안 되게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거죠. 2000mm 망원 렌즈로 하면 그 필름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되는 거죠. 그 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걸, 별자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별자리가 오리온자리가 이게 한 15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15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15도. 그럼 오리온자리가 상의 크기가 필름에 다 찍힐까 안 찍힐까? 아니면 직녀성과 아크트루스가 한 장의 사진에 나올까 안 나올까? 거기다 곱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카메라에 F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각도를 넣으면 그렇게 해서 상의 크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 정도 F 탄젠트 세타 외우시면 됩니다. F수가 이 빛이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상의 크기가 크게 맺히면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밀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빛이 똑같이 들어와서 넓은 면적에 그래서 F수가 크면 어두워지고 F수가 작으면 밝아지는 겁니다. 네, 요 F수에 의해서 렌즈 크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선명도는 이게 상이 F수가 크면 상이 크게 생기니까 조금만 초점이 어긋나도 선명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도가 좋다라는 건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좋다라는 건 초점이 안 맞아도 초점이 안 맞아도 눈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상이 크게 생기면 초점이 안 맞았는데 이만하게 생기면 확대해보면 이 초점이 안 맞았네 아는 거죠. 두 번째, 셔터 스피드. 우리가 필름 사진 찍을 때 빛을 모아야 되는데 찰칵 찍는 거하고 찰칵 찍는 거하고 찰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입니다. 1초. 1초라는 건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받는 게 1초. 찰칵 1초 하는 거고요. 250분의 1초 그러면 찰칵 하는 거죠. 빛을 짧게 받아들이는 거죠. 빛을 짧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거, 그죠? 움직이는 거. 총알이 움직이는 것도 막 8,000분의 1로 찍으면 총알이 서 있는 거 보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런 거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거. 어두운 것은 빛을 많이 모아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금성 있고 여기 논물에 여기 금성 보이네, 그죠? 이런 거 찍으려면 한 3초 정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3초. 노출을 오래 주면 어두운 것도 빛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찍으려면 별이 어둡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노출을 오래 줘야 돼요. 노출을. 그 다음에 아까 F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게. 그래서 F수는 작게, 노출은 오래 줘야 별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어두운 별 사진. 그래서 F수 11, 16 놓고 지금 별 사진 주구닥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F수는 작게. 그 다음에 노출은 오래. 이게 별 사진, 어두운 별 사진 찍는 거. 태양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태양 너무 막죠? F수 크게. F수 22, 노출 4,000분의 1초.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밝은 태양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태양 나오잖아요. 표면이. 네. 2,500분의 1초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의 움직임. 별을 오랫동안 1시간 동안 찍으면 이게 오리온 자리인데 이렇게 별이 쫙 가는 거 찍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별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도는 것들. 또 노출 시간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별을 보면 별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별은 점상으로 찍는 거하고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움직임을 찍으려면 아까처럼 확실하게 움직임을 찍으면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별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움직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얘가 별 사진을 잘 못 찍었구나 그럽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이거는 해성을 찍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지만 여러분 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점으로 찍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찍거나 찍어야지 이렇게. 그럼 별을 점상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 별은 움직입니다. 지구가 돌아서, 그죠? 지구가 움직이니까 1시간에 15도 움직이는 거죠? 15도. 그러면 1시간에 15도. 그러면 1초에 얼마, 30초에 얼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와 있죠? 그게 필름에서 움직이고 나오면 별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나오고요. 여기서는 움직였지만 필름에서 안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필름에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조금은 움직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실제는 다 움직였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찍을 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안 움직인 것처럼 찍히고요. 한 30초 되면 조금 움직인 것처럼 찍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에서 보시거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세요. 그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대략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3초 정도 찍으니까 아주 예쁘게 달하고 금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문 용어 ISO라는 거 있는데 이게 감도라는 건데, 감도. 자, 별 사진을 찍습니다. 별 사진을 찍는데 노출을 오래 줘야죠. 그 다음에 F수를 작게 해야죠. 근데 노출을 너무 오래 주면 별이 움직여 버리니까. 별이 한 곳에 별빛이 축적이 여기서 막 찍혀야 축적이 돼 여기 별이 찍히는데 옆에 가서 막 하면 아무리 오래 줘도 어두운 별 안 나오겠죠. 어두운 걸 한 번 더 찍게 할 수 있는 감도를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ISO라는 겁니다. 필름의 감도입니다. 네, 감도. 이거 언제 찍느냐?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도. 자, 보세요. 이게, 이거를 노출 250분의 1초 ISO 감도 1600일 때 이거를 노출을 더 오래 주면 차가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움직인 것처럼 나오는데 차가 정지한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어둡죠. 이걸 밝게 찍으려면 노출을 더 주면 움직입니다.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ISO 감도를 25,600으로 하니까 밝게 찍혀요. 똑같은 빛이 들어와도 필름이 인식하는 그 민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걸 갖다 ISO 감도라고 합니다. 표준 100에서 50도 있고 200, 300, 요즘 디지털 카메라 제 카메라 옛날에 25,600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도를 높이면 움직이는 천체를 아니면 아주 어두운 천체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개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개를 찍고 싶은데 노출을 오래 주면 얘가 막 움직여. 그죠? 움직이니까. 언제 움직일지 몰라. 짧은 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집에서 짧은 시간에 찍으면 어둡게 찍혀요. 그죠? 그럴 때 감도를 올리면 이렇게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언제 또 찍죠? 여러분 영화관이나 연극 할 때 배우들이 막 움직이는데 노출을 어두우니까 오래 줘. 그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땐 감도를 올려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감도를 올리면 어두운 것도 잘 찍힌다. 단점 하나 있습니다. 단점. ISO 감도가 높아지면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진다는 건 확대를 크게 하면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거칠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똥별 찍을 때 보세요. 별 사진은 오래 찍으면 되는데 별똥별은 순간에 떨어지거든요. 이거 아무리 노출을 오래 줘도 1초 만에 별똥별은 없어지는데 10초 주면 뭐합니까? 별똥별이 찍히겠습니까? 안 찍히죠. 그럴 때는 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25,600 하면 감도를 높여서 또 움직이는 천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를 찍을 때는 ISO 감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 설정에서 F수 숫자를 줄여야 밝다. F수 숫자가 또 피사계 심도를 결정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다음 셔터 스피드 말씀드렸고 감도. 세 가지만 다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기 예술적 감각만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DSLR 카메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갖고 다 조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과 카메라를 합치면, 망원경에다가 스마트폰을 합치면, 이거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네, 아닙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네. 요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요거는, 망원경에 일반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교육하는데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DSLR을 가지고 찍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으로 전체 사진 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 달을 찍느냐, 그냥 별을 찍느냐 차이, 노출을 보겠습니다. 달은 요 사진, 네, 새가 날아다니죠. 이거 노출 500분의 1초고요. F수 5.6, 감도 100. 요 정도 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달은 밝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작아도 찍힙니다. 금성, 여기 금성 있습니다. 금성. 노출 4초. 500분의 1초보다 4초가 노출이 몇천 배냐? 2000배 많이 준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2000배. F수 5.6하고 4는 2배 차이입니다. 2배 더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ISO 감도 100에서 808배입니다. 이거 3개 곱하면 32,000배. 이 사진에 비해 노출량이 32,000배 많은 겁니다. 32,000배. 그러니까 별은 얼마나 어둡지? 몇만 배, 몇십만 배 노출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F수나 감도는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근데 가장 문제가 노출입니다. 노출을 4초 주면 옛날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똑딱이 카메라 있죠. 똑딱이. 그거로 별사진이 절대 안 찍혔습니다. 자동 카메라. 왜 안 찍혔냐면 옛날 똑딱이 카메라의 지상 목표는 뭐냐?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노출을 조정할 때. 왜 흔들리면 사진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초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흔들리면 다 꽝이에요. 모든 사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초점이 한 군데 가서 맞아야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똑딱이 카메라는 노출을 길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사진이 아무리 자동으로 찍혀도 사진이 안 찍혀요. 노출을 1초, 2초 안 줍니다. 그럼 한 30분의 1초, 60분의 1초 끊어버립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4초를 주면 뭐가 문제냐?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손으로. 그래서 옛날 카메라도 DSLR 카메라도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흔들리면 꽝입니다. 네, 그래서 DSLR 카메라 별 사진 찍으려면 꼭 삼각대에 놓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당연하죠. 그런데 이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흔들려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 찍기는 책을 쓴 이유가 3년 전부터 3년 전이 4년 전인데 흔들려도 노출을 오래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카메라의 어떤 모드냐? 야간 모드라는 겁니다. 카메라의 야간 모드만 그게 됩니다. 프로 모드, 전문가 모드는 삼각대가 있어야 찍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야간 모드는 삼각대가 없어도 찍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모드가 탄생한 겁니다. 야간 모드. 원래 이렇게 찍어야 돼요. 여기 목성, 토성인데 야간 모드라는 건 뭐냐면 3초를 찍으면
그리고 3초를 안 흔들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흔들립니다. 네, 3초 흔들립니다. 근데 야간 모드는 3초를 노출을 주면 이게 0.25초씩 끊어서 찍어서 이걸 합치는 겁니다. 얘가 자동으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1초에 4장, 3초면 12장. 12장을 자동으로 찍은 다음에 얘가 합쳐서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0.25초 정도만 안 흔들리면 되고 합성할 때 조금 흔들린 거는 별을 보고 자기가 맞춥니다. 그런 기능이 야간 모드. 그래서 우리가 3, 4초를 생각 없이도 이렇게 막 흔들지 않는 한 조용히 찍으면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손으로 서쪽 하늘 오리온 자리 여기 있습니다. 삼태성하고 여기 리겔, 베텔기우스 있죠. 네, 초승달이 있고 여기도 사자자리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네, 사자자리에 달도 있고 이런 것들 풍경 사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3초 노출 주면 도심 서울에서 다 찍힙니다. 네, 여기 좀 밝아서 안 보이시는데 이거 원본 사진 보면 다 잘 보입니다. 별자리 이런 것도 다 그냥 야간 모드로 여기 있고 사진 찍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거 달하고 여기 목성하고 토성 이런 거 이거 다 스마트폰 하나고 이거 뭐 퇴근하다가 언제 찍겠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찍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때 하루 사이로 막 달 이렇게 움직이고 목성 토성이 막 바뀌고 이런 것들 막 스마트폰으로 매일 같은 조건으로 찍어 놓으면 이거 다 역사적 기록 사진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야간 모드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행성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움직임도 마음만 먹으면 천문 기록으로 이렇게 찍는 거죠. 여기 목성, 토성 뭐 있고 포말하우트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찍힙니다. 이거 다 야간 모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네. 그것도 저희 베란다에서 목성, 토성, 화성, 뭐 토성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문의 영상, 행성들의 움직임, 별자리 시골에 있다면 별자리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그냥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야간 모드는 흔들림 보정하는 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간 모드로 찍으셔야 돼요. 삼각대가 없으면 뭐 다른 좋은 카메라가 프로 모드 안 되고요. 야간 모드로 찍어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프로 모드, 전문가 모드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간 모드로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수동 모드로 3초 노출 이거는 제가 삼각대 놓고 찍었고요. 야간 모드는 손으로 들고 찍었거든요. 근데 얘보다 얘하고 무슨 차이냐? 얘하고 무슨 차이냐? 서울에는 빛이 밝아가지고요. 잡광도 많이 들어옵니다. 3초를 주다 보니까 밝게 찍으니까 이렇게 밝게 찍으니까 별이 안 나와요. 네, 노이즈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야간 모드는 막 12장을 합치잖아요. 그럼 노이즈는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럼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심에서 찍을 때는 야간 모드 3초가 이 수동 모드 3초보다 삼각대가 있다 하더라도 잘 찍힙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별이 보여요? 여기 보이나요? 별? 잘 안 보시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밝은 도심에서는 야간 모드가 유리하고 어두운 시골에서는 뭐 수동 모드가 유리하다.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은하수 사진도 찍힙니다. 네, 이거 갤럭시 S8인가 가지고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은하수도 찍히고 그런 것들. 자, 야간 모드와 전문가 모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 모드 3초도 찍고요. 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노출을 자동으로 자기가 3초로 할 건지 5초로 할 건지 합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노출을 더 많이 줍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근데 노출의 맥스는 10초까지입니다. 10초. 야간 모드. 내가 숨 하나도 안 쉬고 그렇게 하나도 안 흔들려도 10초까지밖에 안 흔들릴 방법이 없어. 근데 야간 모드인데 삼각대 올려놓으면 카메라가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 30초까지 합니다. 얘가. 그건 자기가 자동으로. 카메라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10초냐 30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야간 모드로 30초 찍으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삼각대가 있는 척 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건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는, 속이면 30초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손으로 들고는 절대 30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삼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야간 모드 흔들리면 10초까지만 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죠. 요거 10초까지만. 네. 이렇게. 삼성 갤럭시 8 F 1.8 굉장히 낮죠. ISO 3200 자동으로 이렇게 한 거죠. 초점거리 5mm 뭐 이렇게 30초 노출 줘서 이건 리오 아이즈 해성 이렇게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은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기본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 있는 선생님의 초점을 맞추면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초점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5m 정도만 되면 5m만 맞추면 뒤에는 다 맞습니다. 자, 초점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춥니다. 자동으로. 근데 별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초점 맞추려면 야간 모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기능이 뭐냐? 초점 고정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걸 별을 찍고 싶은데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럼 얘가 착각을 하게. 근데 돌리는 순간 초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추고 야, 초점 여기야! 라고 꼭 눌러주면, 이 카메라에 꼭 눌러주면 초점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카메라 켜보세요. 카메라 켜보세요. 카메라 켜보고 잘생긴 저를 이렇게 얼굴 맞춰보세요. 맞춘 다음에 초점이 맞을 겁니다. 살짝 누르면 저를 찍으면 맞죠? 그 다음에 꼭 눌러보세요. 초점 고정이라는 말이 뜨는지 한번. 네, 꼭 한 2, 3초 꼭 눌러집니다. 꼭 누르면 이렇게 초점 고정이라는 말이 뜨기도 하고 갤럭시는 저렇게 열쇠 모양이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점 고정이 됩니다. 초점 고정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별을 향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별을 찍을 때 5m 이상 되는 거에 초점 고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고 하면 안 맞습니다. 네. 5m 정도. 네. 그래서 별 향하지 말고 저 지상의 건물이나 안 되면 제가 이제 차 갖고 가면 차가 시커매면 차 잠깐 시동이 아니라 그 문 찰칵하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때 초점 고정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어두운 데 가면 나무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곳을 정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밝은 데 가서 5m 초점 고정하시고 계속 나와서 계속 찍으세요. 네, 그래도 돼요. 한번 고정되면 다시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 한 초점 고정됩니다. 초점 고정한 상태에서 뭘 하냐? 제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밝게 하고 초점 고정 상태 밝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초점 고정 화면 옆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요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네. 초점 고정 화면 옆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살짝 올렸다 내렸다. 초점 고정을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살짝 옆에 있는 것만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거 밝아지죠?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네. 그거 가지고 밝기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동으로 노출 시간도 바뀌고요. 아니면 ISO 감도도 바뀌고 어두운 거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초점은 이렇게 고정했는데 이게 너무 어두우면 이걸 올리면 이렇게 밝아지고 더 올리면 밝아지죠. 처음에는 ISO 감도만 바뀌다가 나중에 노출도 바뀝니다. 네, 노출. 하늘에 있으면 노출이 계속 늘어나겠죠? 3초, 4초, 5초. 근데 야간 모드는 10초가 맥스입니다. 네. 카메라 삼각대 갖다 놓으면 30초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 고정 후 밝기 조정하는 기능 요거 2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밝기 조정하기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다 맞추고 밝기 조정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네. 풍경 찍을 때도 그런 기능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스마트폰에서 또 하나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제일 하기 좋은 게 그거죠. 일출이 태양이 어디서 뜨는지 그걸 가지고 오늘은 정동쪽에서 뜨는구나. 내일은 정동쪽에서 한 10도 서쪽에서 뜨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남쪽에서 뜨는구나. 이걸 할 때 태양을 찍어야 되는데 태양은 너무 밝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동해안에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해안에 가서 찍으면 우리가 태양 여기 지구의 대기가 12km라고 치면 지평선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몇 배 정도 이게 늘어날까요? 공기층이 태양이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km, 제가 옛날에 계산해 봤는데 19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기를 뚫고 오기 때문에 태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지면 이게 키로수가 막 들어서 굉장히 밝아져요. 자기 집에서 보면 좀 높게 뜬 다음에 보이잖아요. 태양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구름이 마침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태양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태양에 맞추면 지상이 잘 안 나오고 지상에 맞추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뽀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HDR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HDR 기능. 메뉴에서 찾아서 HDR 기능을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카메라가 알아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찍잖아요. 둘이 두 개를 찍어서 태양은 요거에 맞고 지상의 물체는 요거에 맞춰서 합성을 지금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잘 나오게 합니다. 이게 프로 전문가들이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노출을 다르게 줘서 한 5장 정도 줘서 그 포토샵으로 옮겨와서 합성하면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게 HDR 기능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HDR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얘가 그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은 이렇게 카메라에 가서 여기 스마트 HDR 요 기능 하시면 여기 HDR 뜨고 이게 HDR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의 사진 이렇게 찍는 저희 집 이 베란다인 거 아시죠? 이렇게 찍으려면 이렇게 잘 그죠? 네, 이렇게 HDR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 이 풍경하고 이게 잘 나오게 하려면 HDR 기능을 꼭 켜고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태양 찍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 이제 실전에 가서 스마트폰 하나로 밤하늘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으로 야간 모드를 활성화시키시고 그다음에 초점 고정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5m 있는 거 어두우면 그 태양을 해서 좀 밝기를 밝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야간 모드 초점 고정. 그죠? 그 정도로 찍으시면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별 사진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차부 자리 이런 거 서울에서 다 찍은 겁니다. 이거 야간 모드 3초 IS 5000 그다음에 여기 달하고 여기 화성 플레이아데스 같이 찍힌 거 히아데스 야간 모드 3초 IS 5000 이거 다 찍힙니다. 성운성단 지금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야간 모드로 요 기능만 있으면 다 그냥 도심에서의 천문현상, 행성들이 밝은 별자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들 다 찍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각대를 활용하는 건 긴 노출을 줘야 되죠. 30초 이상, 그러니까 10초 이상 주려면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간 모드가 아닌 모드, 그러니까 프로 모드, 전문가 모드,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앱을 이용해서 내가 노출도 결정하고 몇 초인지, ISO도 결정하고 F수도 다 결정해서 전문가답게 찍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삼각대가 그때는 반드시 있어요. 야간 모드하고 틀려서 흔들리면 1초만 줘도 닭광입니다. 네, 닭광입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 모드, 야간 모드 말고 프로 모드로 가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대는 좀 튼튼한 걸로 삼각대 이렇게 해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전문가용처럼 쓰시면 됩니다. 네, 삼각대. 이건 한 5, 6만 원짜리 사셔서 제대로 된 걸 쓰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찍으면 이런 사진도 그죠? 갤럭시 S20 f2.8 노출 30초 ISO 3200 ISO 같은 거 막 자기가 조정하시면 되고 노출도 30초 할 건지 20초 할 건지 조정하시면 되고 F수도 다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어두운 데 가서 찍었기 때문에 F수도 최대. 이 카메라 F수 1.8이 최대입니다. 네, 최대.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보시면 F수가 최대 1.2냐, 1.8이냐, 2냐. F수가 최대 작은 게 비싼 카메라입니다. 네, 그런 걸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노출이나 뭐 ISO는 다 비슷하게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 노출 촬영, 삼각대 놓고 흔들리지 않게 촬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드에서는 초점을 야간 모드하고 다르게 초점 고정하지 않으셔도 초점 맞추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해서 별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서 찍어보시고 근데 어떤 카메라는 무한대로 했는데 별이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무한대보다 조금 조정해서 몇 번 찍어보셔서 내 카메라는 별 사진이 어디에서 초점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거기다 맞춰놓고 찍으시면 돼요. 초점 맞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저도 아이폰 11 야간 모드 지금 30초로 찍은 건데 이렇게 밤하늘 시꺼먼 데 가면 이렇게 플레이아데스 성단 뭐 이런 게 다 찍히죠. 네, 30초.
이것도 야간 모드인데 삼각대를 넣기 때문에 30초까지 찍혀서 이렇게 뭐 다 잘 찍히잖아요. 이제 꼼꼼하게. 그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체 망원경과 스마트폰의 조합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학교에 망원경이 많으시니까 망원경으로 눈으로 본 걸 아이들이 찍어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망원경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쌍안경이 되니까 여기 이게죠? 찍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거 손으로 대면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배율이 높기 때문에 흔들리는 효과가 큽니다. 네, 그래서 짧게 낮에 이럴 때는 노출이 짧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도 돼요. 네. 그리고 달 같은 거 찍을 때 조금 흔들려도 돼요. 근데 어두운 거 찍으면 노출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걸 찍을 때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이 망원경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부착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망원경에다. 네. 그럼 안 움직이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달 같은 거 찍을 때 망원경에다 이렇게 그러면 달 보이죠? 네, 이렇게 달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달 이런 거 찍을 때, 그죠? 멋지게 이렇게 찍힙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거라고 그랬죠? 월식 때 이런 거. 월식 때도 야간 모드. 원래 망원경이 크면 초점거리가 크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노출을 오래 해주면 흔들립니다. 네, 흔들리는데 얘가 야간 모드가 있잖아. 얘도 달 사진 월식 때 찍으니까 야간 모드로 찍자고 얘가. 그래서 몇 장을 막 찍어서 합성해. 그거 한 3초 찍었는데 안 흔들립니다. 네, 야간 모드로 찍으시면 노출을 좀 오래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야간 모드로 찍으세요. 망원경에 어두운 거 찍으실 때 달 같은 건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 네, 이런 거 태양 흑점. 뭐 이런 거 금성 뭐 이런 거 다 이거는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화질이 좀 안 좋죠. 네. 태양은 워낙 밝으니까 노출 짧게 줘도 지금 흑점 잘 찍히죠. 금성 이런 것들은 작기 때문에 큰 망원경일 때는 괜찮은데 작은 망원경일 때 좀 찍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목성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아까보다는 화질이 낮지만 네. 토성 이 정도 찍힙니다. 스마트폰하고 망원경 찍으면 시골에 가면 헤라클레스다리 구상근다 이 정도를 찍으려면 망원경이 지금 커야 돼. 우리 저 뒤에 김지훈 선생님이 있는 천문대에서 찍은 거야. 이 정도는 큰 망원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거고요. 전체 망원경 19인치 카세그레인 이런 거 갖다 놓고 찍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밤하늘에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어요. 파노라마를 찍으려면 우리 그냥 풍경은 파노라마 찍힙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그럼 찍힙니다. 그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자동으로 쭉 지금 합성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밤하늘을 파노라마 찍으려면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노출이 부족해서 안 찍힙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하늘은 파노라마 자동 기능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스마트폰 M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밤하늘 찍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찍을 때 노출이 달라지면 겹치는 부분에 노출이 달라져서 이렇게 실패한 사진, 제가 이게 실패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노출이 같게 찍어야 돼요. 이런 거 찍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해가 질 때 바로 지고 나면 서쪽은 밝은데 동쪽은 어둡잖아요. 이게 노출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은 찍기 어렵고 노출이 같은 조건으로 찍을 때 파노라마 기능. 예를 들어 지금 목성이 서쪽으로 지고 있고 화성이 동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걸 같은 사진에 찍고 싶으면 해가 다 진 다음에 충분히 어두워진 다음에 목성 한 장 찍고 또 그 사이에 찍고 한 6장 정도 찍으신 다음에 그걸 합치면 파노라마 하면 전체 하늘에 화성부터 목성까지 나온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앱을 쓰시면 포토 스티처라는 앱을 이렇게 제가 저희 공장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합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하면 되는 거고, 라이트룸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합성 되게 쉽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용법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합성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네. 네, 이런 거 오행성, 금성하고 여기 토성하고 이런 거 이렇게 찍은 거죠. 여기 파노라마 기능으로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네. 전체 일주 운동.
전체 일중 운동은 이제 별이 이렇게 북두칠성 이렇게 북극성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찍으시면 노출을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찍어서 합성하는 겁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는 1시간 내내 노출을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는 찍지 않고요. 한 장 찍어서 한 몇백 장 찍어서 합성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아이폰은 이 나이트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여기 스타 트레일 모드를 딱 누르시면 삼각대 놓고 찍으시면 지가 알아서 몇백 장 찍어서 합성해서 일주운동 나옵니다. 아이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좀 유료라는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갤럭시 이런 거 이렇게 다 찍히고요. 이런 거 다 찍힙니다. 이거 제가 이거로 찍은 겁니다. 아이폰 11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갤럭시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고 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합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전체 관측을 참조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연습할 게 있어서 이건 여기까지 말씀. 이거 다 그 갤럭시로 찍은 겁니다. 찍어서 합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진 찍기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진 찍은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도 하시면 더 예쁜 사진 되고요. 네. 편집하면 이렇게 더 어둡게 나오기도 하죠. 네. 이렇게 예쁜 사진 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작품 사진,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도 만들고 했네요. 이런 것들 다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네, 오픈 책진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달 사진 있고 2023년 한화촌 교원 연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